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혜영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하는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 블록체인 기술 소개와 아울러 블록체인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람다 256의 루니버스 사례, 그리고 LG U+를 통해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될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요. 의료, 서플라이 체인과 같은 관리 부분을 혁신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라는 기대에서 출발을 했지만 크게 사실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서는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은 설치가 어렵고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퍼포먼스 이슈도 해결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유지 보수 등의 관리가 쉽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해줘야 하는 비용도 소요됩니다. 발표 시작부터 제프 베조스 이야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 25년 동안 아마존에서는 3가지에 집중을 했고, 그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건 바로 고객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발명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AWS 블록체인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었고 서비스를 론치를 했고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AWS가 확인한 첫 번째 블록체인의 니즈는 블록체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중앙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변경하고 조작이 불가능하고 삭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였는데요. 보통 중앙의 솔루션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떠올리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변조나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전형적인 블록체인 니즈인데요. 중앙에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없더라도 이해 당사자 간의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완전 무결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AWS는 각각 고객 니즈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처럼 중앙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 원장 관리를 위해서 QLDB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경우처럼 중앙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가 분산된 P2P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니지드 블록체인은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5개 리전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QLDB는 역시 서울 리전을 포함해서 9개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은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을까요?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네슬레의 경우에는 커피 생산의 엔드-투-엔드 전 과정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커피 품질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의 서플라이 체인을 쓰지 않는다고 그러면 엔드-투-엔드의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하고 확인하기 되게 어려웠을 텐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저작권 관리입니다. 사실 창작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인데요. 소니의 경우에는 창작자의 창작물과 창작 일자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금융에서 결제와 정산의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은행 간의 국채 거래가 약 이틀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익스체인지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당일에 이러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다음은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서 람다 256의 정권우 CSO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람다 256의 CSO를 맡고 있는 정권우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 기술이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수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까지는
디지털 자산 그리고 미들맨 제거를 통한 비용 절감을 주제로 JP 모건, 피델리티 등 금융권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 오다가 2018년까지 이후에 컨소시엄 개념이 소개되면서 월마트나 메어스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서 돌아가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나 리테일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DID, 즉 자기주권 신원인증 개념이 소개되면서 이러한 소비자가 본인의 데이터 주권을 가지는 동시에 로얄티 등 사용자 보상형 블록체인 서비스가 더욱 정교화된 모델로 시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방향에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이 오퍼링화되어 왔었는데요. 2015년까지는 디지털 자산 중심의 거래, 그리고 수탁, 2018년까지는 물류 등의 추적, 트레이드 파이낸스, 리테일 등에서 활용하는 정품 인증, 그리고 워런티 등의 오퍼링이 생겼고, 가장 최근에는 자기주권 신원 인증 기술을 중심으로 IoT 데이터 통신, 디지털 결제 데이터 등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로열티 프로그램 시장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로열티 프로그램 생태계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 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2월에 발간된 JP 모건의 블록체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등의 극도의 저금리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로열티 포인트가 은행 이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최종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열티 시장 자체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실제 차이와 야놀자 이벤트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특히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이는 포인트가 대체 결제 방식, 수도머니 형태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머니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는 시장은 아마도 항공시장일 겁니다. 항공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포인트 시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데요. 에미레이츠 항공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 로얄티 리워드 솔루션 업체인 로얄사와 해당 업체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인 스카이월즈의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포인트의 용처를 확대하고 고객 로열티를 제고하고 포인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최대 이커머스인 라쿠텐사도 1조엔 규모의 당사의 슈퍼포인트 중 일부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자회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들이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인트의 용처를 극대화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로열티 시스템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로열티 프로그램은 소비자 그리고 사업자 관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고객 관점에서는 포인트 자체의 사용성이 제한적이어서 현금처럼 느끼기가 어렵고, 특히 서로 다른 회사들의 소량의 포인트들이 파편화된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업자 관점에서도 포인트 통합을 위해 상호 API를 연동하는 비용이 상당 부분 들고요. 특히 포인트 스왑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상 상이한 기업 간의 상호 신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기존 시스템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시스템과 레거시 시스템의 API 연동만으로 다양한 기업들과 포인트가 공유되는 효과가 있고, 신뢰가 어려운 상황에서 블록체인 트랜잭션 데이터 트래킹을 통해 위변조가 불가하여 신뢰 확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기업 A와 B의 마일리지별 세컨핸드 밸류에이션이 다른 상황에서 수요 공급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실시간으로 마일리지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 기업의 마케팅 노력이 고스란히 마일리지 가치 상승에 녹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람다 유력이 제공하는 컨소시엄 기반 로얄티 얼라이언스는 기존 포인트 시스템과 블록체인 간 연동으로 참여하고 거래 활성도에 비례하여 마케팅 재원을 지원 가능하며 교환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참여사 간 마일리지의 가격의 페어 프라이스를 향해 맞춰지고, 특히
헬스면 헬스, 여행이면 여행, 유사 버티컬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사 잠재 유저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신규 고객 확보에 용이합니다. 앞서 말한 여행 분야 얼라이언스는 밀크라는 얼라이언스를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이 얼라이언스의 참여사는 야놀자, 딜카, 서울공항 리무진, 신세계 면세점 등 밀크 얼라이언스의 여행 버티컬 내 다양한 고객들이 더 짧은 사이클로 마일리지를 쌓고 더욱 다양한 용처에 소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종근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필두로 헬스장, 클리닉, 보험, 그리고 다양한 헬스케어 영역에서 마일리지를 쌓고 빠르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스 얼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참여사 고객들의 데이터가 서로 쌓여 추후 플랫폼을 통해 타겟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는 기존에서는 이커머스 등에서 주로 판매되어 고객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웠던 구조를 직접 판매 구조로 유도하여서 고객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여러 회사가 신뢰 기반으로 협력 가능하며 플랫폼상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정확한 타겟 마케팅을 수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는 사실 사용자 관점, 개발자 관점, 사업자 관점에서 모두 허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키 관리, 그리고 UX가 생소하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성이 떨어지고 개발자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의 속도 그리고 확장성 이슈로 복잡한 서비스의 개발이 어려우며 사업자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 비용이 매우 과다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치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매스 어덥션을 돕기 위해 당사는 루니버스라는 바스를 만들었고 이를 AWS 기반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루니버스 바스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다양한 개발 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쉽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러한 루니버스 바스를 만드는 데는 AWS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웠습니다. 이 장표는 실제 작년 라스베가스 리인벤트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루니버스는 아마존의 S3는 물론 다이나모DB, 키네시스, 엘라스틱서치, 아테나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최적의 바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사례를 LG U+의 이승한 선임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G U+ 이승한 선임입니다. 여러분, 코페티션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경쟁을 뜻하는 컴페티션과 협동을 뜻하는 코퍼레이션을 합친 신조어로 기업 간의 협력할 부분은 서로 도와가면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일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경쟁사인 LG U+, SK텔레콤, KT가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면서 이 컴페티션을 몸소 체험하였고 고객 편의, 사회적 문제 해소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컴페티션을 가능하게 해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와 이를 가능하게 해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또 이 기술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준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최근 공유카, 공유 킥보드 등 비대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서 신분증 위조, 도용 관련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어떤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구나를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강원도 강릉 해안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 남녀 5명이 모두 숨졌는데요. 숨진 10대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쉐어링이라고 하는데 대면 확인 없이 차를 빌릴 수 있어서 허점이 많았습니다.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면허증을 사진 찍어가지고 등록하면 차를 빌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다 거의 다 그렇게. 이용하는 이른바 모바일 신분증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용이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를 사는데 이 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 인증 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분증을 찍어서 공유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청소년들. 인증받지 않은 앱에 신분증을 담아 사용하거나 공유 킥보드의 무차별적인 대여 등 영상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다 함께 공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용적인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한 지갑이 필요 없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고객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월렛 리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갑 없이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맞추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더욱더 편리한 월렛 리스 라이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정확하면서 강편한 인증수단 도입을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본 서비스들에 대한 인증이 필요할 때 그 기준과 수단을 도입하여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실물 신분증 발급 비용 절감 및 각종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통신 3사는 작년 3월 서비스 기획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10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승인을 받아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월에 경찰청 통신 3사 업무 협약식을 시작으로 개발에 착수하여 올해 5월 시범 서비스 오픈, 6월 대고객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바일 신문 확인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 공동 본인 인증 브랜드 패스는 올해 3월까지 약 2,6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니 국민의 반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이 패스 앱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패스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고객은 핀번호, 생체 정보로 로그인하여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본인 확인을 통과한 후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 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본인의 핸드폰에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등록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미성년자가 등록한 원동기 면허증에 생년월일을 바꾸어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이어지는 장표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집중을 위해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증 예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AWS 서밋 온라인에서 최초 공개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에는 스크립 캡처 방지를 위한 애니메이션이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서 사용될 사진은 경찰청 혹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미 등록된 사진을 받아와 등록하게 됩니다. 고객은 운전 자격 혹은 나이 검증을 위하여 검증자에게 QR코드 혹은 바코드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QR코드, 바코드는 도용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의 유효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참여자, 그리고 AWS 매니지드 블록체인의 역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기관에는 면허증 상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찰청이 있고 면허증 진위 여부를 알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검증자는 경찰, 공유카, 업체, 편의점, 은행, 카드사 등이 될 수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전 자격, 나이 검증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전 자격과 나이 검증 등에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활용하였습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은 하이프레스 패브릭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하여 엔드 유저와 연동되며 패브릭 익스플로러 서버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 3사가 공통으로 관리하는 어드민 서버도 존재합니다. 사용자는 패스 앱에 로그인한 후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거친 뒤 기등록 여부 조회를 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1인 1단말 1통신사 정책, 즉 한 명이 동시에 2개 이상의 통신사에서 2개 이상의 면허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고객의 재등록이나 통신사 이동 후의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여튼 기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자는 자신의 면허증을 촬영하고 면허증의 진위 여부와 본인 자신의 면허증이 맞는지 확인받고 검증에 필요한 값들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고객의 민감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안전한 영역인 고객 단말에 저장이 됩니다. 추후 검증이 필요할 때 해당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블록체인을 통해 증명하게 됩니다.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용자는 패스 앱에 로그인한 후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또한 서비스 상태를 조회한 후 사용자가 1인 1단말 1통신사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또 해당 면허증이 검증을 받기 위한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검증을 위한 값이 변경됐다면 이는 새로이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검증을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났다면 사용자는 검증자에게 QR코드 혹은 바코드를 제시할 수 있고 검증자는 이를 스캔하여 블록체인에서 공유되는 면허증 해시값, 공개키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 위변조, 부인 방지 또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타의 검증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증자는 사용자의 운전 자격 혹은 나이 검증 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사용한 걸까요? 저는 작년에 지금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2명과 함께 하이퍼레스 패브릭 관련 서적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에게 쉬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위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공유해서 활용하는 기술이다. 즉, 이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뢰가 필요한 업무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각의 블록은 마치 사슬처럼 뒷 블록이 앞 블록의 해시값들을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록이 악의적인 의도로 변경된다면 변경된 블록 다음의 블록들을 모두 수정해야 하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피어들이 같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어가 공유하고 있는 원장을 모두 바꾼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위변조 반응지입니다. 면허 정보 해시값과 공개키 값을 이용하여 고객만이 저장할 수 있는 민감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때 해당 값의 진위 여부와 부인 방지에 대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연한 장애 대응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통신 3사의 피어 노드가 서로의 DR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여도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노드를 활용하여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무중단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 복구 시 빠른 동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절감입니다. 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로직들과 연동 포인트들이 필요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 덕분에 상대적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면허증 상태에 대한 인증기관의 처리 여부를 공유하여 연동 포인트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입니다. 현재는 운전 자격 검증과 나이 검증의 비즈니스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 3사가 원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 통신사 간 상호 인증, 검증,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사용하였을까요? 먼저 AMB는 편리한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비저닝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퍼레스 패브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멤버십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생성하고 물리 요소인 피어와 오더러를 만들고 논리 요소인 ORG와 채널을 구성하는 등 해줘야 하는 일들이 많고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처음 패브릭을 접하는 개발자라면 환경 구성만 해도 며칠에서 몇 주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패브릭의 구조를 공부하고 개발하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개발자는 이러한 패브릭 네트워크의 환경 구성에 신경을 덜 쓰게 되고 HFC 모듈 개발 혹은 체인코드 개발에 집중하여 빠르게 D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서비스 출시로 이어지죠. 또한 새로운 물리, 논리 요소 추가가 되거나 수정할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 등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때 MSP 등의 관리 주체, 보관 장소, 정책 등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또한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 형태와 동작 메커니즘, 왜 블록체인을 사용하겠고 왜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LG U+ 이승환 선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